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이 챗 GPT에 대해 얘기했죠. 이 서치 엔진에 있어서 혁명적인 발전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 구글이요. 지금 서치 엔진을 아주 독점하다시피 하는 구글이 이 챗 GPT의 출시와 관련해서요. 내부적으로 코드 레드다라고 하면서 위기감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이요. 이 신문지상에 챗 GPT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소유한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는 빛을 잘 못 봤거든요. 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포털이죠. 근데 이거 쓰는 사람들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사의 주요 주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검색 엔진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빙에 요 기술을 깔아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런저런 기사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요. 오픈 AI가 새로 지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시작했는데 그 시장 가치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높게 책정됐다. 사실 지난 2022년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 시장에서 모든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치가 폭락하거나 아니면 신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픈 AI는 굉장히 높게 지금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으로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이게 어떤 서치 엔진의 성능이 좋다 보니 물어보는 질문에 다 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으로 인해 어떤 공부하는 학생들에 있어서 그들이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숙제, 에세이, 리포트 제출할 때 요 챗GPT에 의존해서 너무 쉽게 가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따라서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요. 미국의 뉴욕시에서 공립학교에서는 이 AI, 이 챗봇을 사용한 챗GPT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챗GPT를 사용한 과제 어떤 대필 행위가 성행하면 결국 학생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겠죠. CNN에 따르면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공립학교에서의 접근 금지 소식을 전했는데 이 챗GPT가 이용자의 질문에 따라서요, 에세이도 만들고 시험 문제를 풀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 대한 답에 대해 내가 틀린 부분을 찾아내라고 하면 그것도 찾아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챗GPT 저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같은 질문을요, 내가 원하는 성격의 답이 아니면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답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해 그 질문을 반복하면 여러 다른 답을 주면 그걸 조합해서 이제 에세이 작성에 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요, 셰익스피어의 삶에 대한 에세이를 쓰려고 하는데 그 질문을 하면요, 여러 가지의 답을 해주니 그걸 다 조합해서 새로운 에세이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뉴욕시의 이 교육부에서는요, 이 학생 교육 환경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비판적인 사고라던가 아니면 학문에 있어서 정직성 또는 부정확한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겼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AI 기술과 관련된 목적으로 교육에 사용되는 것은 또한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뉴욕시의 교육부 대변인은요, 이 챗GPT는 이용자 질문에 굉장히 빠르고 쉬운 답변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어떤 학업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기술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요. 그리고 또한 컨텐츠의 안정성 그리고 정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뉴욕시의 어떤 공립학교 네트워크 그리고 장치에서 챗GPT 접근을 제한한다라고 발표했네요. 그래서 한편 이와 관련해서요, 오픈 AI 사는요, 교육부의 우려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픈 AI는요, 챗 GPT가 학교에서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가 또한 이 챗 GPT를 통해서 생성되었음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또 더불어 개발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발표했네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참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일본차 사랑이 시들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책을 아시죠? 이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1999년에 출간한 책이죠.
세계화라는 주제를 다룬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에서 프리드만은 어느 한 나라의 이 경제 이 발전 과정 속에서요. 맥도날드 그 체인점의 황금색 M자 모양, 그 골든 아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면 그 나라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햄버거 그 줄이 늘어나기를 원한다. 이 말은 결국 실제로 이 맥도날드가 그만큼 들어선 나라들에서는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거나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세계화가 진전된 곳에서는 전쟁이 안 나더라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화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이 책 제목에 렉서스가 사용된 거죠. 도요타 자동차를 말하는 건데 아무튼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만큼 토요타가 이 생산하는 렉서스가 전 세계 고급차의 어떤 대명사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를 생산하는 이 토요타는 역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던 거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토요타가요, 미국의 어떤 그 자동차 판매량에 있어서도요, 항상 1등이었었던 GM을 꺾고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이 현저히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사인 거죠. GM이 이 1위 자리를 회복을 하고요. GM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뭐 3% 이상 증가를 했는데 토요타는 전년 대비 9%, 10%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의 이유는 바로 전기차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네요. 미국 업체들이 빠르게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 업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본은 말하자면 좀 움직임에 있어서 전통을 더 중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꼭 자동차에 국한된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보다 보면 여전히 뭐 팩스를 쓰고 있고 플로피 디스크를 쓰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쩌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아무튼 토요타뿐만 아니라요. 일본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이게 위기로 감지된다는 얘기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금 테슬라가요 전기차 판매에서 세계 1위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중국의 뭐 BYD 그리고 독일의 폴크스바겐 등이 잇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한국의 현대기아차도 선전하고 있죠. 그러나 일본 업체 중에서 상위 20위 안에 들어가는 업체는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토요타가 이와 같은 트렌드를 잘 따라오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본 차 업계의 굼뜬 움직임에 비하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또한 평가를 했는데요. 지난해 이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 중에 현대기아차가 3위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리고 결국 이런 배경에서 일본 차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을 빠르게 지금 잠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본이 시장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이와 같은 트렌드가 이어져서 한국 자동차에 밀릴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네요.